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영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서대문구 북가자 1동, 북가자 6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업 방식은 재건축으로 흘러가는 정비구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동수가 굉장히 많죠? 예. 1903세대. 아마 상당 부분이 설계를 통해서 뭐 2100세대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대단입니다. 그런 정비구역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제가 영상으로 소개할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일몰지에서 벗어났는지 부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신문 하나 보고 갈게요. 서울경제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날짜는 4월 24일자. 헤드라인은 형평성 논란 안고 달리는 정비구역 일몰제. 요즘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었던 정비사업장에서 일몰제 부분이 좀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38곳이 내년 3월 2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해제 대상에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네 군데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어서 10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제 적용을 피해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작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43년 전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사업으로 간주해서 내년 3월 일몰제가 도래한다라고 돼 있네요. 여기 이미지에 보니까 서대문구 북가자 6구역 추진위원회 설립일 정비구역 지정일이 나오죠. 그러면서 형평성 논란을 얘기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평성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집이 정비구역 안에 있었는데 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재산가치가 감소하죠. 향후에 뭐 다시 정비구역이 지정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변론을 하고, 그런데 형평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한번 볼게요. 북가자 6구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가자 6구역 간단하게 입지만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6호선 지하철 6호선 DMC역, 경의중앙선 DMC역, 인천공항철도가 있고요.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데가 불광천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증산 2구역이죠.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증산 2구역. 증산 2구역을 불광천을 기준으로 뒤집으면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가자 6구역이 나옵니다.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정비구역의 면적이 약 31,600평 정도, 세대수가 이건 예전 설계니까 바뀌는 거고요. 1903세대, 임대아파트 들어가 있고요. 최고 층수가 24층으로 해서 23개 동, 토지등 소유자는 11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북가자 6구역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클린업 시스템 자료였는데, 기존에 이런 부분이죠. 추진위원회가 2006년도 11월 14일에 승인이 됐고요.
정비구역이 2014년 5월 29일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은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조합 설립이 되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뒤바뀌었죠. 그렇더라고요. 2009년까지는 법에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2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복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 상황은 토지 등 소유자 4번의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 4번의 3은 다 충족이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 2분의 1에서 토지 면적에서만 약 3%가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려진 상황은 복가자 6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고 향후 일몰제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3%는 시간이 가면 무조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복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차 뉴타운인 가재울 3구역하고 4구역에서 재개발을 반대하시던 분들이 북가자동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매수하셨고요. 지역 특성상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면적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가 심했던 거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당수가 동의를 해서 지금 토지 면적 2분의 1도 상당 부분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북가자 6구역을 둘러보면 빨간 깃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증산 2구역 안에 있을 때 2015년도 무렵이죠. 2015년, 16년도 2년 동안 빨간 깃발이 엄청 많이 꽂혔었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점집이라고도 물어보고 빨갱이 소리 나오고 이상한 동네라고 하고 분쟁이 벌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네요. 빨간 깃발만 봤을 때. 그런데 일단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래서 사업은 시간이 이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 설립되고 나서 탄력을 받고서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같은 경우 이 부분 읽어볼게요. 일몰제 대상 2016년 3월 2일 시행되는 도정법 경과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4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되면 2020년 3월 2일에 일몰제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래서 복가자 6구역에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나는 거 보면서 천천히 매수를 검토하시라고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올 초까지만 해도. 지금도 초인가요? 네, 올 1, 2월까지만 해도. 상황이 급변했네요. 자, 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 4개가 있는데, 이제, 재건축 부분만 보죠. 그리고 국가자 6구역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현재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구역에 한정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가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국가자 6구역이 일몰지에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쵸? 저도 그렇게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들을 따져봐야 돼요. 이 부분이 결국은 부칙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 내용을 제가 계속 검토하고 고민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어떤 물건을 브리핑하고 자신있게 설명을 하려면 먼저 제가 이해가 명확해야만이 제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있게 브리핑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다목 같은 경우에 부칙에서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대문구청이 2010년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보면은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쭉 진행 사항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어 드릴게요. 라목,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아직 조합 설립 안 받았으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죠. 그럼 이 다목 때문에 일몰제가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다목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풀어내면 국가자 6구역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서대문구청에 이번 주에, 서대문구청 주택과죠. 이번 주에 전화를 2번씩이나 해봤어요.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청에 공문이 하달됐어요. 일몰제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그런데 왜 해당 사항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또 그러면 받은 공문을 팩스로 받아볼 수 있냐, 민원인이.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도 왜 이게 이 다목이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긴 저도 일주일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거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참 이 법이라는 것이 오묘한 것 같아요. 형평성이나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형평성은 법 조문에 없었을 때 얘기고요. 법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그런 부분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를. 이것은 직권해제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개정된 도정법이에요. 보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은 2016년도 3월 2일이 됩니다. 2조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한 기산일에 관해서는요.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해제 요건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지금 다목 봤잖아요. 다목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국가자 6구역이 먼저 따져야 될 게 정비 계획이에요. 그렇죠? 정비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느냐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수립된 건 맞아요. 이 4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좀 더 지나가 볼게요. 2항 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말은 2012년 2월 1일 기준으로 이후에 정비계획이 수립돼도 적용하겠다, 앞서서 적용하겠다. 그럼 다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읽으면 이게 다 국가자 6구역에 해당이 돼서 일몰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봤었으니까. 이 법이 지금 2016년도 3월 2일짜리예요.
그래서 추진위원 2012년 2월 1일 이때는 2년을 했고요. 일몰제가.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바꾸면서는 입법 시행일 2016년 3월 2일이죠. 시행일부터는 4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가자 6구역이 2020년 3월 2일에 일몰제에 들어가는 걸로 이 4년이라는 조항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썼었죠. 이 4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서대문 구청장님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장님한테 정비구역을 지정 요청하는 거예요. 이 4조라는 것은 정비계획.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은 다 그 주택을 가진 토지등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미쳐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부동산 시장,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이 기본계획 자체가 커다란 호재로 작용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있지만 얘는 시차를 두고 미치는 거고요.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은 직접적으로 미쳐요. 재산권에.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려면요. 무조건 정비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비계획이 세워지고 정비구역에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빌라나 뭐 원룸이나 아주 오래된 구옥이나 가격이 엄청 오르잖아요. 추진위원회 상태에서도 프리미엄이 약 2억 3억씩 올라 있잖아요.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죠.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미리 하나 더 보고 갈게요. 3조 보고 갈게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여기 있죠. 입법 시행 후 2016년 3월 2일에 시행됐잖아요. 2016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소리예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금 북가자 6구역은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여지네요. 1랑 2항이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2006년도 11월 14일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거꾸로 2014년 5월 29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2009년까지는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 당시에는 저도 이제 부동산을 몰랐었으니까 2009년도 제가 부동산을 몰랐을 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이 바뀔 수 있다고, 뒤바뀔 수 있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받아들여야죠.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쭉 권익조합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날짜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이 뒷과정은 다 필요가 없고요. 추진위원회부터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까지만 확대해서 들여다볼게요. 부칙 한 번 더 보여드릴까? 네, 일단 이 부분 충분히 이해됐죠? 이해되셨을 거예요. 도정법이 2015년 9월 1일에
개정됐고 2016년도 3월 2일에 시행이 됐고요. 북가자 같은 경우 북가자 6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4년으로 보니까 2020년 3월 2일까지 2020년 3월 2일부터는 이제 일무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니까는 얘는 북가자 6구역이 빠져요. 주택 재건축이니까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이네요. 자, 제가 요번 확대를 시켜봤어요. 추진위원회가 2006년 11월 14일에 구성이 되었다. 정비구역이 2014년 5월 29일이다. 조합 설립이 지금 조합 설립 이전 지금 2019년 4월 25일이면 현재 상태가 여기 조합 설립이 임박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왜 일몰지에서 빠져서 특혜를 주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확인을 안 해보더라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고요.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얘가 직접적인 여러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호재로는 작용하겠지만.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여기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상으로, 도정법은 절차법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법이에요. 서대문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요,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요. 서울시장님한테. 그러니까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소리는 정비계획이 지정됐다는 거죠. 언제 지정됐을까요? 기본적으로 2013년도일 수도 있고요. 정비계획이 지정된 게. 뭐 2011년도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서울시장한테 의뢰하면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2014년 5월 29일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다. 이게 사실관계란 말이죠. 도정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이 있었고요. 2016년 3월 2일에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 당시에는 일몰기가 2년이었고요. 여기서는 4년으로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부칙에서 보셨는데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계획이 세워진 정비구역에서도 일몰제가 적용이 된다고 그랬고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세워진 정비구역에서 또 2년이라는 것이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북가자 6구역은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가? 여기다. 그 당시에 제가 뒤져보니까 하우징 헤럴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북가자 6구역 정비구역 지정 준비태세 도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 6 재건축 구역이 주민 제한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날짜가 2010년 7월 30일자 신문기사네요. 2010년도입니다. 일단 그 날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쭉 나오가면서 북가자 6구역은 지난 4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법적,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됐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 앞서서 이날 총회는 법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구역 지정을 주민 제한으로 위반하기 위해 동의서를 진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 또 보면 하지만 구청이 북가자 6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구가 수립할 경우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 제한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인트가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아까 58%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셨죠? 58%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계획을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수립을 못 해주니까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성을 높이면서 정비구역을 신청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가자 6구역 추진위원회하고 구청하고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신문을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것은 2014년도 4월 22일자 기사네요. 한국주택경제신문이었나봐요. 정비구역 지정안 통과. 그러니까 고시는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서울시는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북가자동 172-1번지 일대 북가자 제6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돼 있죠.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그럼 이제 고시만 떨어지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정비계획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절차상으로. 근데 그 정비계획을 누가 세웠냐면 주민들이 세웠어요. 포인트가.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도정법에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도정법에서 부칙조항이에요. 일몰제를 논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논하는 건데,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짜 부분도 있지만 사조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계획을 서대문구청장이 위반해서 서울시장한테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서대문, 이 당시가 2014년도에 그랬으니까요. 2013년도가 부동산 주택시장에서 바닥이니까 2014년도에도 시장은 침체 상태였단 말이죠. 서대문구청에서 예산이 없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계획을 서대문구청에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 하나, 사업성이 저조하니까는 주민들한테 떠넘긴 거죠. 의무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 났을 때 58.4%가 됐었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의무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떠넘겼어요. 그거 하나. 이 당시 도정법에
그러니까 이 당시가 아니라 이제 넘어갈게요. 이 사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부분에서 적용한다예요. 그러면 사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가요. 정비계획이 여기에서 2011년도냐 2013년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정비계획이 세워졌더라도 사주에 따라서 세워진 정비계획을 가지고서 그 추진위원회가 2년, 4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일무제에 걸리는 거예요. 조건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인가로 2년 안에 또는 4년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없으면 일물제가 아니라 제4조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4조가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요.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없었다, 사업성이 저조하다, 두 가지 이유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넘겼어요. 의무를 갖다가 안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북가자 6구역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게 신문기사에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북가자 6구역에 대해서 몰랐고 부동산을 모르는 당시였었는데 자료를 쭉 사실관계를 찾아보니까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부칙을 뒤져보니까는 사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빼버리면 사람들이 읽을 때 사조라는 부분을 그냥 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4년 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에 따라서라는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이에요. 근데 사조라는 것이 의무사항이 구청장한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2014년도 5월 29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주에 따라서 적용을 하려면 주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주민들이 이반 제한을 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이반 제한하는 것이 법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도정법을 몇 개고 다 뒤져봤어요. 아하, 요 무렵부터는 주민들의 이반 제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일몰제 적용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이반 제한하는 부분이 법규에 도정법에 없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형식을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타 정비구역하고 북가자 6구역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디는 2년 안에 예를 들어서 4년이라고 쉽게 하면 4년 안에 신청 안 했는데 어디는 살려주고 적용 배제시켜주고 어디는 일무제가 들어가고 부분을 하고 표현할 게 아니라 그 구역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을 고민하다가 이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아, 사주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아, 저 부분이구나.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문구 자체가 부칙에서 나와 있는 문구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어떤 공문을 하달해서 일몰제 대상에서 북가자 6구역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제외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는 거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자체장, 그러니까 구청장이죠. 정비계획 수립할 사람이 구청장, 의무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주민이 개입될 여지가 이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세울 권한도 없었고요. 그렇죠. 이 사항은 오로지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법규가 제4조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권리를 의무를 방기하고 주민들한테 역으로 제한하라고. 그 부분이 향후에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요 구간에서 주민 제한형 정비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법규에 명문화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가자 6구역은 일몰제 대상에서 법규가 없으니까 소급할 수는 없으니까 2016년도 3월 2일에 시행됐던 도정법 가지고서도 도정법 내 부칙 가지고서도 이 북가자 6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일몰제에 적용받지 않고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역으로 6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북가자 6구역은 시간이 가면 무조건 재건축이 된다예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잖아요. 거래는 조금 덜할 망정. 그리고 이 부분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또 검토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쪽은 우리부동산 제 전화번호를 넣어놨으니까요.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제가 상담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전화 상담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한 번씩 방문해 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북가자 6구역이고요. 이쪽이 지금 DMC역 일대고 이 부분이 증산 2구역이고 여기가 불광천, 여기가 수색로 대로변이고요. 이쪽이 그쵸, 여기가 이제 가재울 3구역 올라가면서 가재울 4구역 이렇게 크게 있고요. 이 조감도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 재건축에 여기가 어쨌든 재건축으로 사업이 향후에 갈 거니까 이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사항도 많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 5년 재당첨 제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상도 상당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임대아파트도 상당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건 제가 뭐 설계쟁이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이거 기본 2100개까지는 설계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임대아파트 늘어나는 비중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분석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존에 나와 있는 설계 도면인데 지금 요 뒤쪽에 보면은 공원도 크게 있잖아요. 또 이쪽에도 공원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DMC역이 여기인데 이쪽이 증산 2구역, 여기가 2-3블럭이네요. 제가 있는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DMC역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한 4-5분 거리. 5번 출구로 여기가 5번 출구, 여기가 4번 출구.
4번 출구나 5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쭉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6구역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대단지 아파트이고 단지 내 공원도 좀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입지적으로도 우수하고, 기존에는 제가 북가자 6구역이 일몰제로서 해제를 생각해서 서부권의 대장주가 증산 2구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살아나 버렸어요. 세대수도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장, 그렇다면 북가자 6구역이 될 겁니다. 서부권에서. 왜냐면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 4개예요. 전체 면적이 약 27,500평에서 블럭이 4개로 쪼개지는데 지금 북가자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3,100, 600평에서 블록이 지금 안 쪼개지고 하나로 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이게 또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향후에 서부권의 대장주는 저도 제 의견을 수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북가자 6구역이 될 거고요. 다만 앞으로 가야 될 기간은 길어서 충분히 진입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 보입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북가자 6구역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북가자 6구역이 왜 일몰제에서 제외되는지, 그게 혜택인지, 혜택을 주는 건지, 형평성에서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이 있다면, 토론이나 이런 거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